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4호 제16면입니다. 최주림 작가. 또 하나의 차별을 허물다 발달장애인 최주림 작가 제38회 경인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최주림 작가는 1996년생으로 자폐성 발달장애인이다. 얼마 전에 개최된 제38회 경인미술대전에서 드림 오브 세이프티란 작품을 출품하여 쟁쟁한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당당하게 서양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드림 오브 세이프티는 뉴욕 소방차와 소방관이 편안히 쉬는 휴식 시간을 마카 및 오일 파스텔을 혼용하여 밝고 원색적인 색과 조화로운 구성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은 사망 사고 없이 모든 곳이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작가의 마음을 담고 있다. 최주림 작가는 연필과 펜을 들 수 있는 아기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 그림 그리기를 너무 사랑한다. 지금도 하루 8시간씩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치료와 재활이란 기능적 관점을 넘어 장애로 고립된 자기 자신에 대한 해방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단한 도전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색을 찾아내는 능력이 발달했다. 최 작가의 작품에 보이는 밝고 선명한 색감은 그렇게 형성되었다. 최 작가는 유독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심취되어 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내재된 역동성과 질주 본능은 삶의 행복한 질주를 꿈꾸는 최 작가의 욕구와 맞닿아 있다. 헤드라이트에 작가만의 색을 더하면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본다. 라디에이터는 질주를 위한 가쁜 숨을 내뿜는다. 자동차에 비치는 도시, 사람, 자연의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어느덧 주인과 함께 숨 쉬는 생물체로 보인다. 최주림 작가는 2016년 제1회 국제장애인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이후 많은 공모전과 그룹전에 참여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반짝전구기획사업단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시작했다. 반짝전구기획사업단은 발달장애인의 그림이나 디자인을 생산 판매하는 중증장애인 기업이다. 얼마 전에 발달장애인 아티스트 브랜드인 그림당을 런칭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 최 작가의 어머니는 말한다. 반짝전구기획단 같은 일자리들이 생기는 것은 예술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국가나 부모의 지원이 아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장애의 편견을 깨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최주림 작가에게도 역시 이런 일자리가 경제적 독립과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은 모든 인간의 지적 정신적 미학적인 발전의 전체적인 과정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는 문화예술이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속한다는 사회적 관점을 담고 있다. 최주림 작가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유형에 따라 기능적으로 한정지어 놓은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삶을 통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예술활동을 추구하는 여정을 가고 있다. 우리가 최주림 작가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발달장애인의 구강건강권을 위해 A씨, 40세 남은 치통에 시달리지만 내년 2월이나 돼야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진료비로 6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A씨는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동네 치과는 발달장애인의 진료를 거린다. 접수조차 받지 않고 무조건 대학병원에 가라고 한다. 그래서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 간단한 치료도 입원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전신 마취하거나 전신을 꽁꽁 결박하고 진료하는 경우도 흔하다. 부천대학교 인근 동네 치과에서 만난 A씨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A씨는 진료를 마치고 편안하게 TV를 본다. 이날 A씨가 지불한 진료비는 몇천 원이다. 어머니는 다음 진료를 예약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수없이 건네고 병원을 나섰다. A씨를 진료한 동네 치과는 매월 2, 내주 토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발달장애인만 진료한다. 어렵사리 소식을 듣고 이 치과를 찾는 발달장애인들은 모두 A씨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구강건강권은 너무도 당연하게 차별받고 있다. A씨를 진료한 병원 관계자는 동네 치과를 탓할 수만은 없다고 말한다. 발달장애인의 치과 진료는 까다롭고 번거로운 반면 병원 운영을 위한 수익 구조에 도움이 되는 임플란트 등의 시술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취 전문의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작은 동네 치과에서 마취 전문의를 따로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진료도 필요하지만 자유로운 치과 진료를 위해 동네 치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월 7일, 수 15시 30분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별표 사인인 성모 신나는 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근로자들 및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상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관리 협조 체계를 갖추어 운영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출입 방역 조치, 시설 내 개인위생 준수 및 호흡기 발열 증상 확인 절차 등 시설 내 감염병 예방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충청남도, 아산시, 에도 관내 시설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시설 내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인 쓰레기봉투 가공 작업을 참관하고
장애인 근로자, 종사자 등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레기 봉투, 양초 등의 생산 및 판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재활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이 시설 이름처럼 신나는 일터이면서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방역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방통위, 격차 없는 미디어 환경 구현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 제공을 위한 유료 방송, IPTV, 셋탑박스 호환성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올 7월부터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동 사업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유료 방송, IPTV, 셋탑박스의 장애인 방송, 폐쇄자막 화면 해설 한국수어, 특화 기능 별표 사인을 발굴하고 장애인 이용에 최적화된 기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방통위는 유료 방송에 가입한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시청 환경 개선을 위해 공모, 연간 2.5억 원을 통해 협력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에 협력 사업자로 선정된 KT와 함께 유료 방송 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 동 사업을 통해 KT는 올해 TV의 기가진이 셋톱박스의 장애인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 고도화된 기능들을 구현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폐쇄자막의 크기와 색상, 투명도 및 배경색, 줄간격 위치 조정 등 개인별 최적의 자막 설정 등,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채널 이동, 음량 조절 등 음성 명령에 대한 동작 결과와 메뉴 화면이나 프로그램 정보, EPG 등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 등을 개발했다. 기가진이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유료 방송 가입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특화 기능이 자동 업그레이드되어 개선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청각 장애인들의 미디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격차 없는 미디어 포용 환경 구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